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 이제 전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네, 오늘은 제가 조금 피곤해가지고 어제 또 새벽에 잤거든요. 네, 새벽에 자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뉴스 한 다음에 바로 자려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산책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오늘은 뉴스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어제 47,000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80여 명 정도가 나왔네요. 네, 여전히 좀 높은 수치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많이 내려가는가 싶더니만 또다시 이렇게 정체기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하지만 뭐 한 달, 두 달, 네, 그 전을 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거의 10만 명씩 나왔죠. 네, 그래도 절반 이상 내려간 거가 어마무시하게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겨울이 지나고 난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772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8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이 소아마비 환자가 나왔었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렇게 뉴욕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남미에서 소아마비가 그렇게 지금 발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특히 IT, 그리고 이 브라질에서 이 소아마비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발병률이 또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네, 아시다시피 IT 같은 곳은 얼마 전에 지진도 굉장히 크게 나고,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 대통령도 암살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IT가 좀 굉장히 좀 열악하기는 합니다. 네, 열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브라질도 뭐 그렇게 뭐 상황은 좋은 것은 아니죠. 네, 이 보우나루 이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조금 어수선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브라질하고 IT에서는 이 소아마비까지 발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지금 211일째가 지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전쟁이 또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라이 푸틴 또라이 새끼가 지금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전쟁이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바로 핵폭탄이라고 합니다. 핵폭탄. 푸틴이 엊그저께 이렇게 연설을 했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 무엇이든지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폭탄을 쓸 수도 있다라고 시사를 한 거예요. 네, 분명히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뭐 공격을 받지도 않고 있거든요. 네, 지네들이 다른 나라 이 유크레인으로 쳐들어간 다음에 자신들이 지금 조금 밀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또 공격을 당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공격을 당한다고 하면은 무슨 짓이든 하겠다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해대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핵폭탄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푸틴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핵폭탄 위험을 막는 것이 바로 역사적 사명이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벌써 이 예비군 소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예비군들이 소집이 되면서 대략 한 30만 명 정도가 30만 명의 이제 병력이 소집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비군이지 않습니까? 예비군이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정규군이랑 확실히 틀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예비군들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최전선에까지 투입이 되기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계속 밀릴 것 같습니다. 유크레인에서.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 안에 지금 뭐 난리라고 합니다. 너도 나도 지금 탈출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동원령에 대해 가지고 반대 시위가 어제만 보더라도 이 러시아에서 38곳에서 동원령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러시아 정부에서는 1,300여 명 정도를 체포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마무시하게 탈출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항공권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무비자로 넘어갈 수 있는 나라들에 대한 두바이나 터키나 이런 나라들로 가는 비행기 가격이 뭐 5배 이상 폭등을 하는 등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크레인 침공하는 것에 찬성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도 동원령이 내려지다 보니까 지금 너도 나도 전쟁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전쟁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너네들 나라들끼리 이 러시아 안에서 푸틴 누가 좀 암살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암살을 하면은 전쟁이 곧바로 끝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시위를 하다가 러시아에서 이 동원령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는 시위를 하다가 체포가 된 사람들 1,300여 명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러시아 이 크렘린궁에서는 징집을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시위를 하다가 잡힌 사람들한테 이놈의 새끼들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지금 징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원령이 내리면은 이 러시아에 있는 18세부터 60세 사이까지의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다 징집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이렇게 징집이 된다. 그런 뉴스가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시위 같은 거 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러시아가 러시아답게 이렇게 또 행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크렘린궁에서는 이것은 모두 합법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접경국인 핀란드하고 조지아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탈출을 하려고 엄청나게 긴 차량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동원령에 대해 가지고 좀 피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탈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출 러시가 엄청나다고 하네요. 너네들 진작에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했어야지. 반대를 하지 않다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나? 너네들 빨리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러시아 전쟁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시위를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푸틴은 아직까지도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군사 작전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군 동원령이라고 하거든요. 펄셜 컬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푸틴은 역사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좀 드높게 이렇게 기록이 되기 위해 가지고 우리들은 지금 역사를 조작을 하는 푸틴 이 또라이 새끼를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굉장히 또라이 같은 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기밀들 한 100여 건 이상이나 이제 자신의 자택 플로리다에 있는 이제 자신의 자택으로 이제 가지고 간 것에 대해 가지고 FBI에서 압수수색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만약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기밀을 해제를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이 기밀들 내가 가지고 온 100가지의 미국 기밀들을 내가 생각을 했다. 이것은 기밀들이 아니다. 디클래시파이 됐다. 라고 내가 대통령 때 생각을 했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라이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대통령이었을 때 이런 기밀들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밀 해제야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트럼프는 이렇게 말장난도 굉장히 심하고 진짜 또라이, 완전 괴짜 그런 사람인 것 같네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나가지고 지금 미국이 더욱더 혼란 속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의 인기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트럼프를 후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런 징조고요. 트럼프 다시는 정치계에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됩니다. 이런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는 게 진짜 말이나 되나요? 내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디클래시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대통령이 끝난 뒤에 가져왔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진짜. 트럼프는 그런 또라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뉴욕에서 어느 한 흑인이 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다가 어떠한 백인 여성이 이 흑인이 나를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짓 신고를 경찰에 해가지고 이것이 한동안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 흑인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이것을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엄청나게 바이럴하게 SNS 상에서 이제 퍼졌었는데, 이것을 본 이 회사, 그러니까 이 여성의 회사가 이 여성을 해고를 했거든요. 이것을 이제 해고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여성은 이것은 부당 해고다라고 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꼬숩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 신고를 경찰에 했었죠. 이 흑인이 나를 위협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완전히 개 헛소리를 했는데, 진짜 그 영상을 보면은 진짜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진짜 자신이 백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엄청난 권리라도 있는 듯 흑인들한테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거짓 신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제발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렇게 white trash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제발 좀 사회로 이렇게 많이 좀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이렇게 외면 당하면서 쫄쫄 굶으면서 좀 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푸틴, 이 러시아와 같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빛의 혁명이라고도 하는 LED 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여기 LED 라이트를 여기다 켜놓고 있는데, 이 LED 라이트를 발명을 한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나이는 형년 93살이라고 합니다. 93세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하고 이렇게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90세 시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수명을 늘린다고 하면은 이제 100세 시대가 이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플로리다 어느 한 고속도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8중 8대 자동차가 사고가 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대 중에 한 대의 자동차가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트럭이었다고 하는데, 그 트럭 안에 맥주가 하나 가득 실려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고가 좀 크게 나다 보니까 맥주가 모두 다 고속도로로 흘러가지고 맥주가 고속도로에 하나 가득 차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 고속도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고를 수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트래픽이 있었겠지만, 만약에 맥주를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맥주 냄새를 맡으면서 좀 위안을 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항상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SNS 틱톡 있지 않습니까? 틱톡에서 굉장히 희한한 챌린지가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닭고기 닭가슴살 있지 않습니까? 이 닭고기 닭가슴살을
나이퀼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독한 감기약이 있거든요. 액체로 된 이 감기약인데 이 나이퀼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닭고기 닭가슴살을 요리를 하는 그 요리법이 지금 틱톡에서 챌린지로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FDA 있지 않습니까? 식약청에서 절대로 이것을 따라하지 마라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 경고를 하냐면은 만약에 이 닭가슴살을 나이퀼로 요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것을 먹는다고 하면은 폐 손상이 이를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요런 틱톡을 봐가지고 이제 챌린지를 한다고 하면서 닭고기를 나이키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하면은 폐 손상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여기 LA 105번 프리웨이 있지 않습니까? 이 105번 프리웨이에서 교통사고가 다중 추돌로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사망을 하는 좀 큰 교통사고였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침부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리고 LA 트래픽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트래픽이 엄청났는데 그런데 이 교통사고 때문에 더욱더 이 105번 프리웨이가 밀렸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LA로 오고 있었던 어느 한 비행기 안에서 또 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승객 한 명이 이제 화장실을 쓰려고 1등석 있지 않습니까? 1등석에 가가지고 이 1등석에 있는 화장실을 쓰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등석이랑 그리고 일반석이랑 화장실을 쓸 수가 없다고 해요. 쓸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화장실을 쓰려고 하니까 승무원이 제지를 했다고 합니다. 1등석 화장실은 1등석 승객들만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지를 했다고 해요. 제지를 하고 그리고 돌아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승객한테 일반석으로 이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제가 영상을 봤는데 갑자기 이 승객이 이 승무원을 이렇게 주먹으로 머리를 뒤통수를 가격을 하더라고요.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가격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잘못 맞으면은 뇌진탕에도 걸릴 수가 있고 심각하게 부상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승무원을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가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찍혀가지고 지금 바이럴하게 퍼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이 승객을 잡아줬다고 하네요. 잡으면서 승무원들이 집타이랑 덕테이프를 가져와가지고 이 승객을 묶었다고 합니다. 묶은 뒤에 그 다음에 LA로 도착을 한 뒤에 이 남성을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화장실 한번 잘못 쓰려고 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무슨 승무원을 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폭행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미국에서는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9/11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테러를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 항공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남성은 이제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가지고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는 절대로 비행기를 이제는 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캘리포니아 이 서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있지 않습니까?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느 한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한테 집단 소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집단 소송은 현대 기아 자동차에 들어가는 집단 소송 중에 가장 큰 건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 현대 기아 자동차에 소송이 들어가냐면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 가지고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현대 기아 자동차들에 대한 도난, 엄청나게 쉽게 이 자동차를 털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자동차의 안티티프 이모빌라이저 이 장치를 달지 않고 굉장히 예전 그 테크놀로지 그냥
키를 넣어서 엔진을 걸 수 있는 엄청나게 싸구려 장치만 달아놔가지고 이 자동차가 이 현대 기아 자동차 이 연조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현대 기아 자동차가 굉장히 지금 미국 전역에서 털리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현대 기아 자동차들에 대한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현대 자동차 그리고 기아 자동차 오너들은 집단 소송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도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집단 소송이 현대기아 자동차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좀 굉장히 안타깝고요. 대한민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 전기차로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엄청나게 자동차들을 잘 만들고 있거든요. 아이오닉 5 그리고 아이오닉 6도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안 있어도 될 만한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어가지고 조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이틀 전인가? 얼마 전에 굉장히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7.7에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어제 또 굉장히 커다란 6.8의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비슷한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지진이 또 6.8이 일어나가지고 2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진이라고 합니다. 7.7의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뒤로 그 뒤로도 계속해가지고 조그만 지진이 일어나다가 어제 또 여진으로 좀 커다랗게 6.8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만에서도 굉장히 좀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멕시코에서도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불의 골이 있지 않습니까? 링 오브 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전 세계에 있는 지진 그리고 이 화산 이제 80% 정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진 때에 여기 캘리포니아 샌앤드류에서 이 산맥이 이게 또 걸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A에서 어쩌면은 대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걱정 섞인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지금 뭐 대만이나 멕시코나 지진이 규모가 대략 한 7 정도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마도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면은 이제 7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제발 이 지진 안 일어났으면 LA에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도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준에서 이 FOMC 이제 회의를 한 뒤로 발표를 했죠. 연준에서는 0.75%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모두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금리 인상을 보여줬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연준이 하는 말이 좀 무서웠다고 하네요. 우려될 만한 일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연준의 파웰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잡히고 있지 않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지금 미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2번의 FOMC를 거치면서 금리를 인상을 2번 더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2번 동안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빅 스텝으로 할 거라고 합니다.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0.75%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0.5% 금리를 올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한다고 하면은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를 상승을 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이 연준의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아직도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면은 모기지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모기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한 1, 2년 동안 기다려 보셨다가 집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아마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서 모기지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 얼어붙습니다. 얼어붙으면은 계속 이 부동산 시장 떨어질 것이거든요. 금리 그러니까 이 모기지율이 내려갈 때까지 아마도 이 부동산
부동산은 계속해서 이 주택 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파웰은 연착륙은 어려울 것 같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경기 침체라는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대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힘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미국에서 이 금리를 인상을 계속 이렇게 강행을 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지금 20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강달러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달러가 계속 되다 보니까 어제 금리를 0.75% 정도 올리면서 한국 이 원달러 환율 있지 않습니까?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1달러당 1,400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달러가 강세이고요. 이렇게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이 터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터키 인플레이션이 80%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물가가 지금 80%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르도안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다시 금리를 인하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앞으로도 이 인플레이션 터키에서는 계속 일어날 것 같고요.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름이 그냥 터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 21만 3천 건이 나오면서 소폭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소폭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치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서는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 자동차가 110만 대에 대한 차량에 대해 가지고 리콜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동차 이 오토 있지 않습니까? 창문, 자동차 창문을 이렇게 오토로 올릴 때 손가락에 껴가지고 다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심하면은 이렇게 잘릴 수도 있지 않아요. 뭐 잘리는 것까지 아니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 테슬라 자동차 이 창문 올리실 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엄청나게 심하게 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10만 대 테슬라 모델 3, 테슬라 모델 S 뭐 여러 대를 해가지고 리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타, 페이스북의 메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의 메타는 또 집단 소송을 당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페이스북은 이 애플의 개인 보호 정책을 위반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집단 소송에 지금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페이스북 이 메타의 수장인 마크 저커버거가 항상 이 전 세계 10대 부자 10위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위로 밀려났다고 해요. 이 페이스북의 주가가 최근 고점에 비해 가지고 지금 반토막이 났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또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페이스북은 계속 잡음이 많네요. 좀 더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러면서 이 메타, 이 페이스북이 계속해가지고 감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 이 페이스북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잉여 인력이라고 해야 할까?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30일 안에 자신의 일을 찾지 않는다고 하면은 해고를 한다라고 지금 통보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메타에서는 10% 정도의 직원을 지금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해고를 하고 있고, 이렇게 메타뿐만이 아니라 구글에서도 계속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 해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에서는 이 비디오 카드에 대해 가지고 가격을 30% 정도, 29% 정확하게는 29% 올린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그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칩에 대해 가지고 매년 2배 정도 성능이 향상을 한다라고 이런 무어의 법칙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무어의 법칙이 깨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고 해요. 지금 3나노인가? 어마무시하게 조그맣게 반도체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데 너무나 작다 보니까 지금 3나노 공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작다 보니까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의 무어의 법칙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엔비디아에서는 가격을 지금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뉴스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엄청납니다. 수요가 이렇게 엄청나다 보니까 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배터리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또 많이 필요한 게 리튬이거든요. 이 리튬의 가격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리튬의 가격이 1년 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400% 그러니까 4배 정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의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전기차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이 전기차 가격이 좀 많이 비싸거든요. 많이 비싼데 빨리 좀 전기차 가격 좀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이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이 유크레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나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 유가도 폭등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뭐 전기도 굉장히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기업들에서 굉장히 이렇게 이 에너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미국으로 이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이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도 이 유럽 기업들이 미국으로 지금 들어온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좀 호황이 나중에 2년 한 2, 3년 있다가 호황이 또 어마무시하게 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3대 은행 있지 않습니까? 이 3대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미국의 이 3대 가장 큰 은행들에서는 중국에서 발을 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 가지고 좀 위협을 주는 거죠. 잘못된 허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부동산 거래가 지금 완전히 정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가 전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한 20%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7개월 연속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이 큰 손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큰 손, 이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이 큰 손들도 상업 부동산, 미국에 있는 이 상업 부동산에서 지금 발을 빼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발을 빼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택 시장에서도 이렇게 조금 얼어붙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좀 나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숨 잠 다음에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또 운동을 할 거고요. 산책, 가벼운 운동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밖에 나가셔가지고 가벼운 운동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